요즘 계란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계란값이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고 마트에 계란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계란 한 판만 판다라는 처음 보는 안내판이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무슨 계란 배급제가 생겼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년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원래 알을 전문으로 낳는 닭을 산란닭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산란닭들을 만드는 닭을 종계라고 한답니다. 옛날 시골에 있었던 씨수탉과 씨암탉입니다. 요 씨수탉이 씨암탉을 못살게 굴고 있네요. 19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종계가 같은 모양의 산란닭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들이 이렇게 모두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제 멋대로 번식한 닭들이 제각각 알을 낳는다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계란이 시장에 마구 섞여서 나올 겁니다. 흰 계란, 붉은 계란, 큰 계란, 작은 계란. 옛날 집에서 기르던 닭들은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계란을 낳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계란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종개들이 작년에 모두 조류 독감에 걸리고 그 독감 걸린 종개들이 모두 살처분됐다, 그겁니다. 점잖게 살처분됐다, 그렇게 말을 했지 사실은 닭 1000만 마리 정도를 몽땅 한꺼번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닭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양계장이 텅텅 비었어요. 오늘 닭 얘기가 나온 김에 계란과 계란을 낳는 치킨 닭과 닭의 사촌뻘 버드 새의 영어 어원을 몽땅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에그와 치킨과 버드의 어원이 같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들의 어원은 서로 다릅니다. 계란은 원래 라틴어로 아붐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AV, 요거는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붙은 전미사 UM, 요거는 영어로 명사형 전미사 ION, 뭐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틴어 아붐, 계란은 둥글게 부풀어 오른 것, 이겁니다. 계란 모양입니다. 와우. 자, 그러면은 라틴어 아붐에서 무슨 단어들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오벌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보세요. 요게 미국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방이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가구의 위치만 바꾼다고 합니다. 라틴어 아붐이 영어로 들어와서 계란이 됐습니다. AV가 EG로 변했을 뿐입니다. 영어의 egg는 엣지, 한쪽으로 톡 튀어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붐, 엣지, 모두 한쪽으로 둥글게 솟아올랐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AV, 계란이라는 말을 날아가는 새라는 말로 그냥 씁니다. 왜냐? 계란에서 날개가 달린 닭이나 새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AI, 조류독감은 새에게 걸리는 독감이다, 그겁니다. 닭도 새입니다.
그런데 AV가 AUS로도 변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자주 쓰는 말 auspicious는 상소롭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au스가 새라는 말이고 끝에 붙은 speak는 spec, 영어로 see, 본다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새가 점괘를 적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그날의 운세를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새점입니다. auspicious는 새점을 봤더니 좋은 점괘가 나왔다,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오고 까마귀가 슬피 울면 누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새는 영험한 동물이었습니다. 아스트리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타조입니다. 여기서 OS가 새라는 말이고요. 리치가 러시, 무작정 쳐박는다라는 말입니다. 쫓겨가는 아스트리치, 타조가 궁지에 몰리면 머리만 모래 속에 쳐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조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모래나 숲속을 부리로 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타조를 처음 본 서양인들이 타조도 새 대가리로 낮춰보고 그런 모욕적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V, 새라는 말을 비행이라는 말로도 그대로 썼습니다. 당연히 새는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viation은 비행입니다. 결국 다 종합하게 되면은 AV, R에서 새가 나왔고 또 새에서 비행기까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우. 그러면 다음으로 알을 낳는 치큰, 닭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치크는 닭이 꼬꼬꼬꼬 하고 우는 소리를 본뜬 의성어였습니다. 수탉을 칵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요것도 수탉이 꼬끼요 하고 좀 더 크게 우는 소리를 본뜬 의성어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는 암탉인데 이거는 암탉이 병아리를 부리는 송, 노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병아리는 뭐라고 하나? 그냥 치크라고 합니다. 짹짹짹, 이렇게 어미를 찾는 조그마한 작은 소리입니다. 닭 종류는 모두 그 소리를 본뜬 의성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의 사촌뻘인 bird의 어원을 보겠습니다. bird, 새라는 말은 특별히 북유럽어에서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원도 조금 특이합니다. bird의 앞부분 bir이 새끼를 빼어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과 똑같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영어에서 알과 새와 항공은 같은 말을 쓴다 이겁니다. 라틴어 아붐에서 에그, 알과 아스트리치, 타조와 에이비에이션, 항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치큰, 닭과 카크, 수탉과 헨, 암탉은 모두 닭들이 우는 소리를 본뜬 의성어였습니다. bird, 새는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알과 알을 낳는 닭과 사촌뻘인 새의 어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